사회에 관심 없으면 주식 못하겠네. 그럼요. 주식을 하면서 일반 상식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주식은 복합적인 내용들을 수렴해서 그날의 주식 가격이 결정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해서 거기를 베이스로 밟아서 종목 업황군을 보고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 읽어서 기술적 분석을 다시 하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보조지표의 방향성을 보고 시장 분석의 사이클 이론을 접목시키는 거죠. 모든 걸 복합적으로 봐야 돼요. 기술, 뉴스, 업황, 기술이 보조지표, 뉴스가 테마, 재료, 업황이 전체 수급, 시장 분석. 좀 더 구체하게 되면은 보조지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이평선이겠죠.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볼린저. 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많은 내용이 또 들어가겠죠. RSI, 스토캐스틱, 파라볼릭, 제가 만든 비타민, 뭐 용오름, 색동 차트, 뭐 이런 것들이 추가되죠. 거기서 또 신호 차트,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기술 하나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뉴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뉴스 매매가. 뉴스 터진 다음에 쫓아 들어가면 고점에서 들어가게 되고 뉴스를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치고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이 뉴스를 제대로 읽으려 그러면 3개월 전에 잡고 있고 그 예상점에서 미리 가능하면 그 갭 차이가 좁으면 좁을수록 더 좋겠죠. 빨리 올라가니까. 그렇지만 넉넉하게 생각해서 1년에 4번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구간에서 3개월 정도로 끊어서 테마적 기준, 재료적 기준을 믹스해서 복합적으로 타이밍을 읽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테마의 기준에서 잡을 수 있는 게 겨울이 한참일 때 겨울옷을 사야 돼요? 겨울옷을 지금 입으려고 그러면 그 전에 사서 현재 입고 있어야 돼요. 지금 겨울 다 지나가고 물론 급해서 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미 겨울옷은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산 거죠. 매출이 올라온다고 했을 때 기업 기준에서 주식적 관점에서 어느 타이밍에 튈 수 있느냐. 그러면 겨울줄을 가을쯤에 사서 겨울쯤에 튀는지 안 튀는지를 기다려보는 게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맞겠죠.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절 관련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절 테마. 앞으로 그러면 뭐가 좋아질 거야? 이렇게 이제 반문을 또 해볼 수 있겠죠. 내년 봄철의 가장 큰 이슈가 대선입니다. 대선 관련주가 움직였냐? 안 움직였어요. 최근에 안철수 씨 관련주가 볼린저 상단 부위에 한 2종목이 들어왔어요. 근데 워낙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가지고 잡기가 힘들었죠. 지지율이 2%대에서 6%로 올라가는데 이 정도 파동이 나왔던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정보 내용을 공개를 해드리자면 대선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냐. 12월 달만 하더라도 코로나 관련주들 백신이나 진단키트 그리고 교육, 손세정제 이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봤을 때 예전처럼 힘이 없어요. 주식을 이거는 이제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까지는 초보분들이 못하겠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테마와 재료 내용들이 뽑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테마와 재료의 내용만 알고 있다고 해서 주식에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쪽 테마가 강했으니까 요번에도 이쪽 테마가 강할 것이냐? 라고 판단하는 건 리스크가 높아요. 이 중에서 기술적 분석을 다시 되돌아가서 내가 선택해야 될 종목이 무엇이다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시사상식이 넓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에서 이긴다는 아니에요. 보조지표와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테마의 기준에서 이전에 있는 재료 내용들을 유추해 볼 수 있었고 그걸 다시 차트 이론으로 읽어내서 본인의 타점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시장의 수급 분석. 시장의 수급 분석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이렉트로 딱 꽂아보자면 우리나라의 지수 차트의 흐름이라고 보면 돼요. 지수 차트에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시장 차트의 흐름은 시간적 분석을 내포합니다. 이 시간적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시대의 시간을 결정하는 게 코리아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전 세계의 시장의 흐름이 바뀌어요. 왜 그러냐? 기축통화라고 이야기하는 달러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달러를 많이 풀어놓으면 경기가 좋아지고 그들이 달러를 적게 찍어내기 시작하면 현금 흐름의 유통이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조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미국 시장의 흐름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읽고 갈 수밖에 없다. 받아들이고. 지수 차트의 분석에 따라서 업황 지수들이 다 나뉘어요. 반도체 업황, 조선 업황, 건설 업황, 테마의 기준 하나하나가 하나의 업황군으로 엮여지는
떨어지는 거예요. 주식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미국 시장의 분위기 안 좋아지고 있어. 힘들어가지고 바이오가 니네 물건 못 받겠다고 하는데 경기 상황이 좋아질 수 있겠어요? 힘들다고 판단을 해야죠. 그대로 받아들이고 유추해서 매매세를 좀 줄여야겠다. 요번에 뭐 바이든이 복지 정책을 좀 축소하려다가 화끈하게 또 밀어버리네. 복지 관련주 가능성 있지. 요런 식으로 읽어가게 되는 거죠. 저는 꾸준하게 5년 동안 이걸 계속 해드렸어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아침 뉴스 보고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해드리고. 왜 이걸 반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반복 트레이닝을 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헤드라인이라도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경구 치료제 관련 내용이 계속해서 뉴스는 나오고 있는데 화이자에서 만드는 게 몰루피라빌인데 급한 대로 갖고 와서 쓰자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화이자 관련주가 이미 튀었어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튀었고 뉴스가 이제 3일 연속 나오고 나니까 고점에서 맞고 빠져요. 이 이야기 속에서도 다시 한번 기술적 분석에 단기권 타점을 딱 들어갔을 때 다시 본다면 솔직히 바닥에서 쭉 빠지고 있는 외봉에서 쭉쭉쭉 이렇게 치고 올라왔는데 대장주가 KPX 생명과학이죠. 외봉에서 상한가 만들고 바로 올라갔어요. 여기에서 기술적 분석이 잘 안 된 사람들이 잘못해서 고점 매매를 했거나 전일날 잡았다고 하더라도 완전 시초 때 진짜 잡기 힘든 자리에서 잡지 않고는 이길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뉴스가 뜬 다음에 그 다음 종목을 분석해서 잡는 건 단기권 단타 영역으로 보고 이러다가도 이제 진짜 잘 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빵 터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흔들거나 다시 뉴스 띄우고 바로 무너져 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기술적 분석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대응이 안 되면 이런 매매는 거의 10중 8구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매매가 되죠. 오늘 장중에 쇼박스라는 종목을 좀 드렸어요. 쇼박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전 뉴스 보다가 엔터테인먼트 영화 컨텐츠 관련주에서 한 번 더 힘이 있을 것이다 하고 장중 시간에 쇼박스를 얘가 한 번 힘을 내면 장난이 아니다 얘기를 했었던 데가 쇼박스 5%대였어요. 딱 한참 가요. 쇼박스 한참 가요. 한참 더 가야지. 쇼박스 냅둬. 쇼박스는 잠깐만. 쇼박스는 단타와 스윙이 동시에 들어오네요. 응? 쇼박스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최근 2021년도 들어오면서 힘 한번 내면 힘 좀 쓰더라고. 옛날에 진짜 보수적이었는데 기생충 이후 흐름에서 한 방 있어요. 자리 괜찮네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죠. 이거를 장중 시간에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냐면 거기서 갑자기 종목과 사랑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트가 뿅뿅뿅 튀어나오면서 이거다. 이번에 미쳐갖고 갈 거야. 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장중 시간에 이런 얘기까지 해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다 걷어가지고 초보분들한테는 기술적 분석만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처음 만나가지고 밥 한 끼 하면서 상대방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서 김치국 마시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까지 놓고 혼자서 생각과 기대감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뜬구름 잡고 몰빵 치고. 그렇지. 앞으로 이게 기똥차게 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을 무수하게 현혹하고 베팅을 권유하더라도 여러분들을 기준해서 부합되지 못하면 주식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마음대로 생각해서 앞으로의 미래의 꿈을 가져가지 마. 제발. 본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전체 내용을 다 수렴하고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테마적 재료 내용을 하나를 보더라도 웬만한 종목 테마군에서 40종목이 나와요. 필터링해서 나만의 종목을 한두 개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뉴스나 업황보다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진 않을게요. 근데 기술적 분석이 기본 베이스에서 있어야 돼요. 과정으로 보자면 기술적 분석은 초등학생 과정이에요. 중학생 과정, 고등학생 과정이 뉴스와 업황을 읽어내는 시장 분석과 테마 재료를 읽어내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초등, 여기는 중등, 여기는 고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초, 중, 고를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준사회인으로서 대학생활을 해야겠죠. 한주 신공, 샀다 팔았다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사회과정으로 넘어가면 직장인이 되는 거겠죠. 직장인이 된다고 뭡니까? 어떤 일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페이를 받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질적으로 매매를 했으면 수익이 나야죠. 수익이 조금 나든 많이 나든 그건 상관없어요. 기회비가 앞으로 계속해서 무궁무진하게 열릴 수 있고 하루하루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수익 나는 구조를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못 내고 있다
하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실전 매매를 하고 있고 주식에서 깨지고 있는데 그거를 수업비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는 초보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죠. 본인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파악하고 그걸 다시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매로 나가게 됩니다. 잘못된 매매 습관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거죠. 물려있는 종목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야. 이 종목이 40%로 올라가는데 40%를 못 먹어요. 잘 먹으면 7%, 진짜 잘 먹으면 15% 먹고 끝입니다. 왜? 본인이 동의한 타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들고 갈지에 대한 플랜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에서 계신 분들이 초보 과정, 중등 과정, 고등 과정을 다 스텝 바이 스텝 해가지고 다 씹어먹고 한 주 신공까지 딱 때려가지고 1년 딱 열심히 한 다음에 제대로 된 매매를 프로처럼 수익을 내는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